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번에는 IPO 소식인데요. IPO가 올해 하반기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성적표를 넣고 보니 생각보다는 아쉬운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한 패션 브랜드가요, 미국의 IPO 시장 다시 두드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쉬인의 대규모 IPO 테스트라는 소식인데요. 이 중국의 패션 브랜드 쉬인이 이렇게 미국에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쉬인은 저가의 상품을 빠르게 공급하는 이 패스트 패션 분야의 중국 최대 기업인데요. 이 중국판 유니클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IPO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스파라고도 하고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브랜드들, 유니클로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국내 많은 기업들도 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진출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쉬인이라는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 IPO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쉬인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바이트댄스의 틱톡이 주목받으면서 같이 주목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트댄스 역시 현재 비상장사죠. 이 중국의 거대한 빅테크 기업 또는 규모가 큰 기업들의 상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쉬인의 상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쉬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미국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로드쇼라는 것은요, 여러 투자사들을 돌면서 이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고 이 IPO를 위한 여러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내년도 즈음에는 이 쉬인이 미국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들도 있어 보입니다. 바로 공화당이죠.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법무장관들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게 이 쉬인의 상장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게 많을 것이다 라고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강제노동 이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쉬인의 여러 노동의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중국 브랜드의 미국 진출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입을 피해들도 잘 따져봐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패스트 패션 분야에서 매우 파괴적인 기업으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볼 경우 분명히 시장의 영향력 그리고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2012년도에 중국 본토에서 쉬인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본사는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국 기업에 대한 의식하고 있는 점들, 지적되고 있는 점을 생각한 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싱가포르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쉬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당연히 싼 가격의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를 항공 배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물류망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싼 가격에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쉬인의 IPO 상장이 이러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들 간의 서로의 협조와 하모니의 기대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는 중국 쉬인의 미국 상장 여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올해 하반기에만 해도 계속해서 IPO가 있었잖아요. 올해 IPO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쉬인에 대한 기대감도 크긴 하지만 IPO 성적표를 보면요, 과연 쉬인이 그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역시 높습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었고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DD글로벌, 이 DG추싱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무려 680억 달러의 가치를 산정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DG추싱의 상장은 결국에 폐지됐고요. 중국 본토로 돌아갔다는 점, 이 중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미국 증시에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뤄드렸던 기업들의 IPO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AR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장가보다는 다소 높아져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고요. 그를 제외한 버켄스탁과 인스타카트와 같은 기대를 모았던 IPO 기업들의 주가는 상장가보다도 현재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IPO 시장이 녹록치 못하다라는 점은 쉬인의 상장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미국의 IPO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현재까지 약 236억 4천만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작년의 동기간에 213억 달러보다는 30억 달러, 한 40억 달러 미만으로 증가한 숫자인데요. 하지만 2021년도에 3천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던 이 IPO 시장과 비교를 해본다면 여전히 그 규모는 10분의 1보다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23년도에 이런 분위기가 24년도에는 반등에 성공할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셔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 이 중국 시인의 뉴욕 상장 추진 소식과 함께 좀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올해 또 하나의 화두, 바로 독과점에 대한 규제 이슈입니다. 이 정부기관과요, 이런 독과점의 규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이 독과점 이슈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도비가 그 대상으로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함께 체크해 볼까요? 영국의 규제 당국이 어도비의 200억 달러 규모의 피그마 인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도비 하면 포토샵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어도비가 디자인 플랫폼 업체 피그마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국이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규제와의 전쟁, 그리고 독과점과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 문제가 전 세계 규제기관으로부터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블리자드를 인수하려 했던 MS의 계획 역시 여러 규제기관의 제동 때문에 계속 미뤄진 끝에 이제는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어도비입니다. 어도비야 사실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프리미어 같은 동영상 편집 툴까지 이 이미지와 디자인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툴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하던 것에서 현재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이 구독형 서비스로 현재 전환을 빠르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어도비가 최근에 한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디자인 플랫폼 업체 피그마라는 기업인데요. 자, 여기는 어도비와 가장 큰 차이점이 제품을 사거나 다운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인 즉슨 보다 가볍고요, 빠르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도비에서 이러한 좀 가벼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접수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피그마 인수에 나섰던 것입니다. 자, 인수액은요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데 현재 그 인수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발목이 계속 잡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유럽연합 EU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영국의 경쟁시장 당국 CMA라는 기관에서도 분명히 이 기업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는 독과점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툴들과 피그마가 가지고 있던 그 가벼운 서비스들의 장점들이 결합돼 버리면요, 시장에서 스타트업이나 다른 디자인 회사들이 설 자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독과점 이슈, 아무래도 독점 기업이 발생하게 되면요, 어찌 보면은 조금 편리하면서도 대규모 누구나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점은 장점이지만, 이러한 독점 기업들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다면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워낙 공정 경쟁 그리고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정부를 비롯한 이 규제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요, 내년도 2월 25일 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재 우려를 표했고요. 이에 대해서 어도비 측의 해명 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라라고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어도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자, 현재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계속해서 타이트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도비가 과연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또는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수를 포기해야 될지 등을 봐서 어도비의 미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서비스들이 현재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 툴을 비롯해서요, 여러 가지 디자인 툴까지 클라우드에서 구현되고 있는 만큼 이 클라우드 시장의 독과점 이슈는 계속해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에 당국이 규제를 걸면서 이번 인수가 좀 불발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2년이나 걸린 시간인데요. 처음 발표한 지 4년여 만에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공개했던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머스크의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에게 생산 악몽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현지 시각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이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테슬라의 생산 현장에서는 이 소식이 악몽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장에서는 이 사이버 트럭의 출시에 대해서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훨씬 큰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은요, 2021년 일론 머스크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세단이나 SUV 차량은 있었지만 이 픽업 트럭이라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요, 아주 큰 규모의 픽업 트럭이 인기가 있는 모델이고요. 많은 미국인들은 이 픽업 트럭을 사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의 픽업 트럭 차량을 사는 것을 아주 애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사이버 트럭, 즉 픽업 트럭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점이 21년 당시 미국인들에게 환호성을 가져온 아주 큰 뉴스였고요. 이 출시가 2021년이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확언을 했었지만 그 출시일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난 현재 23년도에 드디어 출시가 시작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날짜가 11월 30일로 정해졌다라는 것이 지난달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오히려 테슬라에게 기회가 아니라요, 우려를 키우는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핵심의 문제는요, 바로 사이버 트럭이 가지고 있는 생산 공정의 어려움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요, 사람들을 최대한 적게 쓰고 자동화하고요, 그리고 그 공정을 간단히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라는 새로운 혁신 플랫폼에다가 생산 공정이 간편화되면서 생산비가 많이 줄었다라는 점이 바로 테슬라의 마진을 높이는 핵심 기능이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이 사이버 트럭은 그러한 혁신이 적용되기 굉장히 어려운 차량이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트럭은 초경량 스테인리스 스틸을 외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외장은요, 바로 스페이스X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타쉽 우주선에 쓰이는 그 외부의 재질과 같은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 재질 자체가요, 굉장히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질이다 보니까 그 성능이나 뛰어난 힘은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제작을 하는 데는 어려움을 키우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가도 비싸고요, 몰딩을 하거나 용접을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제품 생산에 큰 오차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테슬라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요, 차량이 단차가 많고 조금 불량이 있더라도 그냥 타야 되는 차량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 기술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하드웨어적으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를 감안해야 된다라고 인식이 있었는데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그 단점들이 너무나 크게 부각된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의 외형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고요,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단순함이 그러나 제작을 하는데 오차가 발생할 경우 그 오차를 더 크게 부각시킨다라는 점에서 현재 테슬라로서는 이 공정을 단순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꼽히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4680 배터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쓰고 있던 배터리보다 알도 크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혁신 배터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수요와 공급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수요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공급을 하기 위한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에 담아야 될 배터리 생산에도 차질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이 사이버 트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 앞으로 16개월 정도, 18개월 정도는 이 사이버 트럭에서 매출을 올리기보다는 비용을 더 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미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걱정대로 이러한 우려가
18개월 안에 끝이 나기만 하더라도 다행일 텐데 그보다 길어질 경우 사이버 트럭은 오히려 회사에 타격을 입힐 부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와 관련해서 이 생산 공정에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황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민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일 미국에서는 연준의 금리 판단 지표죠.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PCE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아시아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지수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서 지수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56% 하락한 3,021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는 내일로 예정된 11월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제조업 PMI가 계속해서 위축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또 여기에 오늘은 추가로 이 당국의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경제 계획에 대한 지도부의 고심이 깊다는 우려 속에 이렇게 증시도 부진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일본 증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6% 하락한 33,32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엔화 강세 흐름 속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환율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내리면서 수출주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출회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속에서도 이 지수는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국내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0.08%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2,519선에서 장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0.73%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좀 묶여있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부각됐지만 내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다만 이 가운데도 오늘은 2차전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73%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자, 그럼 이어서 특징 종목들로는 2차전 지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차전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테슬라의 주가가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두고 급등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는 2차전지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테슬라가 2년 만에 신차를 출시하는 만큼 그 기대가 고조되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와 직납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LNF가 오늘 무려 15%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에코프로 그룹 4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오늘 56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오늘 포스코퓨처엠 역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국내 아시아 마감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유럽 증시는 대체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의 닥스 지수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의 푸치 지수가 현재 0.2% 하락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가 0.37% 오름세,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는 1%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독일의 닥스 지수가 인플레이션 완화 소식에 이렇게 눈에 띄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발표된 독일의 11월 CPI가 전년 대비나 또 전월 대비에서도 하락하면서 전날 부각됐던 ECB의 금리 인상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독일 닥스 지수 8월 초 이후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동반 강세, 또 영국의 뿌찌 지수도 낙폭을 축소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방금 전에 개장한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탄력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어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가 0.25% 상승하고 있습니다. 35,504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0.85%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0.63%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전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개월 만에 4.3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일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국채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시장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장 전에는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속보치나 또 시장 전망치보다도 높은 5.2%로 발표됐고요. 다만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속보치보다 하락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글로벌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